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시누이들에게 당한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자그마한 가게 하나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예전엔 남편과 큰 가게를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 지금은 가게를 팔고 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으로 업종도 바꿔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같이 하던 가게를 접으면서 평생 요식업 쪽에서만 일을 했던 남편은 나이 먹어 업종을 바꿔서 일을 시작했는데도 워낙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적응해 가더군요. 공사판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하얗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타버렸고 손과 얼굴이 상처투성이더군요. 한 번도 공사판 노가다라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런지 자면서 끙끙 앓던 모습을 보면 짠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릴 때 남의 집살이 하면서 식당 종업원을 비롯해서 배달까지 안 해본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도움 하나 안 받고 결혼까지 하고 여동생들 셋 있는데 사고 칠 때마다 뒤처리 다 해줬던 남편이었어요. 결혼해서는 시누이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는 소리 하니까 마음 약한 남편이 또 그걸 다 해결해 주더군요. 저도 시누이들이 결혼 전까지는 그냥 참아줬는데 이것들이 결혼해서까지 남편의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나중에는 능력 없는 부모 만나 고생하는 조카 등록금까지 내주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 그만하라고 했고 남편은 자기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군요. 사실 시누이 둘 다 남편들이 한량한 논팽이들입니다. 하나같이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혼내보기도 하고 폭력도 써봤는데 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이 다 시누이들이 자초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죠.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하는 조카는 외면하지 못하더군요. 이렇게 되기까지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시누이들 아가씨일 때 먼저 첫째 시누이는요. 남편이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고 여동생이지만 집에 가둬보기도 하고 오시며 전화 다 감춰놨는데도 입더놓 그대로 나가 몇 년째 안 오더니 기가 막힌 게 아이 하나 안고 왔더군요. 그런데 인사하러 온 게 아니고 얹혀 살라고 온 거였어요. 남편 그날 여동생 죽도록 해주고 싶어 했지만 안고 있는 조카를 보고 참더군요. 시누이 남편이라고 온 사람은 누가 보면 노숙자라고 할 정도로 행색이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리더군요. 솔직히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큰딸과 사위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를 모르는 시어머니는 딸한테 속여 그나마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하나둘 딸내미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둘째 시누이가 크게 사고를 쳐서 큰 시누이 사건을 알게 되었네요. 사고 뭉치 둘째 시누이도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보고 영 아니다 싶어서 말렸지만 고집을 부리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자살소동까지 벌여서 결국 남편이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큰 시누이 그렇게 말려도 끝내는 지들 하고픈 대로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런지 둘째한테는 쉽게 포기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건 고모부님이 얼굴만 반반했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고 다녔어요. 사치가 하도 심하다 보니 시누이는 늘 돈에 쪼달리다 결국엔 남편한테 손을 내밀더군요. 아가씨 때 멋내는 거 엄청 좋아해서 명품을 몸에 휘두르고 다녔던 시누이였는데 저희 집에 온 시누이의 모습은 시장에서 헌옷을 사서 입었는지 아주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도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길어있고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시누이랑 예전에 어디 좀 가려고 하면 화장하는데 2시간이나 걸려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기다리다 지쳐 두고 간 적도 많았는데 그때의 시누이 모습은 얼굴에 기미가 잔뜩 끼어있고 손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편도 둘째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한참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어요. 난 더 이상 너네한테 도움 못 준다. 이제 그냥 가라. 했더니 자기 오빠 바지자락을 붙잡더니 오빠 너무해. 언니한테는 도움 줬다면서 왜 난 안 되는데. 시누이들은 오빠가 돈을 쌓아두고 사는지 아는가 봅니다.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무시하고 자기 오빠에게 매달리더군요. 사실 그 돈 따지고 보면 제가 다 준 거였는데 이것들이 그걸 모르고 까불길래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금까지 그 돈 다 세연이가 준 거야. 내가 돈이 어디 있었겠냐? 그리고 너희도 그렇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그렇게 결혼 반대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서 이 모양이 뭐야?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안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네가 스스로 네 무덤을 팠으니까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처음으로 남편이 매정하게 동생을 뿌리친 날입니다. 동생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던지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포기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들러붙더군요.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언니 하면서 살살거리는데 얄밉더군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징징 짜기 시작하더니 임신까지 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땐 그 임신이란 말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도와줬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이래서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나 봅니다. 임신이라는 거 거짓이었고 시어머니 글 모르니까 꼬드겨서 재산 몰래 빼돌려서 달아났어요. 그때 잠깐 인간 취급해줬는데 실수를 했네요. 시누이 둘 다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을 때 막내까진 그럴 줄 몰랐는데 세상에 못된 것만 배워서 그런지 시누이 둘보다 더 배운 것이 머리를 써서 마지막 남겨둔 재산마저 다 정리해서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가게를 융자 끼고 들어갔는데 사정이 생겨 그거 상환해야 해서 시어머니께 잠깐 빌린 돈이 있었는데 그거마저 오빠한테 자기가 가져다 준다 하고 다 가지고 정말 감쪽까지 사라져버렸어요. 저희는 그래서 하고 있던 가게를 헐값에 넘겨야 했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누이 이것이 그 돈을 남자놈 때문에 다 탕진한 것은 맞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네요. 그런데 하필 남자가 돈 많은 사모 남편이었고 엄청 센 여자였나 보더군요. 이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상간녀 딱지까지 붙고 나타났는데 거기에다 임신까지 했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도망오듯이 왔다고 했어요. 아니 동생이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남자 때문에 인생을 거지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막내까지 속을 썩이고 하니까 지쳤는지 다들 그냥 이제부터 남처럼 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젠 말 같지도 않아서 말도 안 나오는데 막내 시누이 이것이 시어머니에게 노후자금 하시라고 남편이 애써서 마련해서 드린 돈을 또 훔쳐서 달아났어요. 수소문 끝에 겨우 잡았는데 시누이 낙태하고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막내를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렸어요. 어차피 저런 상태에서 사회생활하며 사고 칠 거 뻔해서 사기로 고소해서 쳐넣었어요. 남편이 나서서 한 것은 아니고 아는 지인이 신고를 했고 다른 이도 시누이한테 사기당한 게 있다고 접수가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시어머니한테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네요. 첫째 시누이가 자기 모르게 시어머니가 돈 꼬불 쳐놓은 거 말하지 않았다고 엄청난 구박을 받다가 견디다 못해 저희 집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누이 이것이 자기 엄마를 때렸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일도 안 하면서 늘 돈을 요구했고 가만히 누워서 다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딸하고 사이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참고 있다가 딸하고 사이가 외출한 사이에 도망갔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전화도 뺏고 해서 저희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글 모르고 나이 드셔 힘이 없다지만 세상에 어떻게 부모를 때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남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군요. 일단 울고 계신 시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저희는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그 사이에 시어머니의 집이 자기 집인 양 안방을 자기들 방으로 만들어 놓고 어머님 짐은 아예 싸놓은 거예요. 남편은 그걸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시누이 머리를 잡아채서 마당에 내동댕이 쳤어요. 너 내가 말로 하니까 말귀 못 알아들어? 그리고 너 뭐 하는 짓이야? 이 집이 네 집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어머님 짐을 다 꺼내서 쌓아놨어? 너 내가 지금까지 조카 생각해서 다 넘겼는데 동생이 아니라 인간 말종이다. 지금까지 어머님 도움받으면서 밥 먹고 살았으면서 이제는 어머니 필요 없다고 때리고 내쫓은 거야? 남편은 화가 난 대로 나서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누가 때려? 그냥 엄마 몸에 돈 감춰둔 거 있나 보려다 그렇게 된 거야. 참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대요. 긴 한숨만 나왔습니다. 너 나이 처먹고 이러고 살고 싶냐? 우린 우리가 알아서 살 거니까 참견마. 도움을 언제 줬다가 참견이야? 하는 순간 남편이 시누이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너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뭐? 넌 애초에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 바로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왜? 어머니 딸도 자식이야. 그리고 왜 엄마 집을 오빠 명의로 해놨어? 빨리 돌려서 재산 나눠. 듣고만 있자니 기가 막혀서 제가 말했어요. 이러니까 오빠 명의로 할 수밖에요. 그거 제가 하라고 했어요. 그나마 있는 집도 다 날려먹을까 봐요. 땅이란 땅은 딸들이 다 헤쳐먹어서 그나마 남은 집은 제가 지켜드리려고 그랬네요. 왜요? 이것도 탐나세요? 그리고 아직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지금 뭐라고요? 정말 싸가지가 바가지네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이것이 자기 오빠한테 맞은 거 화풀이를 저한테 하려고 제 머리를 잡으려는 거 남편이 시누이 기싸대기를 쳤어요. 어디서 더러운 손을 누굴 잡아? 넌 내가 가만 안 둔다. 너도 문제가 많다.
너 내가 함담하는 거 알지? 너 가만히 안 둬. 오늘 내로 이 집 안 나가면 너도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네 남편도 다 감옥일 줄 알아. 말하고 나왔어요. 저희가 나오자마자 자기 오빠 욕을 쌀벌하게 하더군요. 그 욕을 듣자마자 남편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몽둥이를 들어 달려갔어요. 시누이 그걸 보고 후다닥 도망가는데 먹고 놀면서 찐살 때문인지 겨우 뛰어 도망간 것이 마루까지였어요. 남편은 사정없이 시누이를 때렸어요. 너무 흥분한 남편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말려서 나왔네요. 그땐 시누이 울기만 하더군요. 저희는 시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다음날 어머님 집을 가봤어요. 시누이 겁을 먹고 나갔더군요. 남편은 이대로 어머님을 두면 또 언제 찾아와 어머님을 괴롭힐지 모른다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해드리자고 해서 이사시켜드렸어요. 원래 시어머니 도시는 싫고 시골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님도 딸들한테 놀라셨는지 바로 따라 나서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서 사시고 계세요. 글은 몰라도 솜씨는 좋으셔서 이것저것 소일거리로 뜨개질 같은 거 하시는데 아파트 알게 된 분들께 선물도 해드리고 저희 가게에도 꾸며주시네요. 어머님이 지금은 많이 웃으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저희 남편만 보면 늘 미안한 마음에 그런지 가끔 남편 손을 잡고 우시네요. 조만간 남편 설득해서 그냥 같이 자그마한 가게지만 함께 해보려고요. 돈이 넘치게 많으면 뭐합니까? 홀가분하게 먹고 쓸 정도로만 벌어서 마음 편하게 살다 가려고요. 어머님 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네요. 이젠 건강도 회복하시고 웃음도 되찾은 어머니 보니까 저도 좋네요. 시누이들은 두 번 다시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어떠한 수를 쓰고 들러붙으려고 하겠지만 지켜드릴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